예, 8월 3일 일요일. 자, 노란딱지 동호무시한 5%고요. 자, 주말에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방법, 동벌이 공부를 얘기 드리는데, 자, 지난주부터는 제가 손실을 줄이는 방법, 8월 달에 조정을 좀 대비를 했습니다. 이 사이클은 당연히 나오는 게 맞는데, 8월 달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게 우리 어떤 시황이었고요. 그때 제가 매달리기 좀 말씀 많이 드렸죠.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강조를 드리는데, 자, 이번에 8월 달의 조정은 아주 건전한 거예요. 아주 건강한 조정입니다. 뭐 지난주 삼전이 어떻다, 현금은 잔디 깎여서 마련해라, 이런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찜찜하게 보였던 시장을 꼼꼼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좀 하고 8월 조정을 좀 보고 있었지만, 자, 8월 1일 날 금요일 날 급락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 그 이후에 미국도 밤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조정장에 들어간 모습이 좀 나왔어요. 막상 이러면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타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이클을 정말 이렇게 힘들게 꾸준히 타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차트 다 보시죠. 차트 꼭 보셔야 됩니다. 시장과 차트를 무시한 투자는 없어요. 뒤에도 꾸준히 말씀드리겠지만 23년에도 이렇게 계속 올랐던 장이 있었습니다. 미국 나스닥인데 그때 중간에 어떤 그린 서클들이 있어요. 이렇게 잠깐 지수가 10% 내려 빠지는 이런 장이 8월 달에 저는 오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크게 올라가는 시기에서 이 조정은 되게 또 좋은, 현금 있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마련해놓은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주 건전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하게 우리 사이클 잘 타는 방법에서 유익한 시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25년간 투자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요. 내분에 큰 깡통을 잡았기 때문에 남들 막 좋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비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조심하는 얘기도 꾸준히 드리면서 방법까지 말씀드리는 좀 특징이 있죠. 자, 그리고 4년 동안,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4년 동안 얼마나 별별일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물렸습니다. 올라갈 때 주도주 잡고 또 줄였다가 떨어지면 또 살 수 있는 대중의 반대에서 롤코 국장과 함께, 특히 우리나라 올해 정말 좋기 때문에 꾸준히 잘 타시면 좋겠어요. 날도 덥고 휴가도 많이 가시는데 꾸준히 봐주시는 우리 고객분들한테 정말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2020년 이후에 보도 듣도 못한 금융 현상들이 많이 난다는 얘기를 가끔 드릴 거예요. 저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보실 텐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정시를 타는 거는 이 금리 보고 탔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 했잖아요. 21년에 40년 만에 온 인플레. 사실 지금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파월 트럼프도 그 때문에 사실 여전히 빡세게 보는 파월이 돼 있고, 근데 금리 사이클이 아니라 30년, 40년만 오는 슈페터 혁명, AI 사이클이 빅뱅이 오다 보니까, 뭐 중국이 가성비가 낮다, 올해 초에는 딥시크다, 그래도 미국이지, 엔비디아 더 올라가고, 이런 AI 빅뱅을 통한 반도체, 특히 그 뒤에 오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파생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기나 성장을 보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의 요소라 보시면 돼요. 이 두 개가 짬뽕돼 있으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큰 판이 변했다, 미국이다, 비미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되게 볼 게 많아도 제가 그래도 최대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골치 아픈 게 뭐냐. 제가 처음으로 액션 플랜까지 말씀드렸어요. 뭐 정치나 정책 얘기 드릴 수 있지만 특히 정치에 대한 이념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우리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쨌든 감세를 시킵니다. 관세 뭐 트럼프 휘두른다 하더라도 이 감세나 규제법을 통해서 정시나 성장을 키우는 게 글로벌 트렌드인데, 갑자기 우리 색깔로 나오면서 정세가 나와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갑자기 정세. 그러니까 정치도 욕하고 뭐 온갖 얘기 다 나올 수 있지만, 그럼 8월 달에 우리 투자자가 좀 쌓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트렌드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정치가 볼 때 중요한 거는 그날의 정부인데, 올해 1년차 트럼프가 암만 약하고 딸 약세를 하지만 그래도 불떡거리고 에러건트 트럼프가 힘을 내니까 미국 정치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은 트럼프의 일기가 가장 강하다는 파워풀한 그런 흐름이고,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도 어쨌든 잘해요. 성장 위주로 우클릭을 하고 5천 특위까지 만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큰 물꼬를 튀어놨습니다. 짧게 이런 정부 정세를 보는 거는 저는 단기 조정의 내진을 보고 있어요. 8월은 같이 잘 이기시면 좋겠고요. 항상 구체적으로 우리는 빅머니를 따라갑니다. 네가 뭐 경기든 정시든 AI든 뭐 정부 정책이나 하든 이 빅머니들 빅수급들은 어디에 돈이 가 있고 어디로 돈이 몰리느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맨날
파트 2에서 우리 포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 실적 시즌에서 중요한 어닝 밸류까지 말씀드리니까 이게 우리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건네실 거 없어요. 현금 있는 것도 잘 마련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엔비디아가 더 간다, 뭐 나스닥 반도체가 더 간다 있지만 이제 저는 박스로 보고 있어요. 아직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약한 부분이 좀 있다 상대적으로 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적으로 단기 조정받고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우리 투자자 목과 함께 8월달 잘 싸우면 여전히 대세 상승 불국장 가는 큰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8월달 예습했던 부분이 있죠. 관세가 끝났기 때문에 시장이 변한다. 근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금요일날 미국장 빠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갑자기 경기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야 파월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안 내려줄 거야 뭐 이런 얘기 봤다 그랬는데 지금 고용지표가 부러졌어요. 8월 1일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이제 그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조정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 사이클은 저는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는 재무부 특히 베센트의 큰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 TG의 장고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수급까지 챙겨드리죠. 그 다음에 관찰 지표, 정시도 떨어지고 금리 안전성 올라가고 달러는 미국 경기 때문에 출렁거리고, 근데 금은 안전성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보니까 지금 얼마까지 빠졌죠? 11만 3천 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시 8월 조정을 좀 볼 수 있는 지표들이고요. 특히 빅스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너무 안정적인 게 안 좋다 했잖아요. 파생 관련 봐야 되니까 변동성이 뛰어가는 그런 8월의 조정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계속 빠지느냐, 이게 흐름들이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급 특징인데,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계속 꾸준하게 살살살살 좀 불안이 올랐잖아요. 우리 차라리 한 번에 팍 떨어지면 좋아. 차라리 이게 2만까지 간다든지 19,000까지 간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4월달처럼 급등하면서 출렁거릴 수 있는데, 그런 날이 어떻게 나올지를 8월 조정을 좀 봐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볼 필요 없죠. 준비를 해놨고 8월 조정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조정장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떨어졌던 이유는 그거예요. 경기 얘기 드렸지만 고용지표가 뻥카야. 미국의 고용지표는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GDP의 70%가 소비라 했잖아요. 한번 AI나 빅데이터 보지만 미국 소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의 근간은 고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콜이 좀 떨어진다. 아니 견조하다 그랬는데 채용도 덜하고 그 다음에 그 구직도 덜해요. 그 해임률과 구직률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잠깐 그림 보여드리면, 아니 차트가 이게 되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다들 많이 듣고 계실 건데, 넘판 페일롤이 뭐냐면 비농업 관련 이제 구직자 수입니다. 농업 말고 비농업 부분에서 이제 그 고용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3년 동안 이제 쭉 떨어졌어요. 연착륙 되는 과정인데, 이게 빨간 박스가 뭐냐면 5월달과 6월달에 구직자 수가 10,000명대가 났어. 근데 그 전에 발표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 명, 16만 명이었다고. 아니 갑자기 근데 이번 달 7월 금요일 발표할 때 수정치가 10,000명으로 90%를 까먹은 거예요. 아니 9%도 아니고 90%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고용지표 뻥카야. 트럼프가 열받아서 바이든 때 임명했던 통계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야 너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장난친 거냐면서 뻥카라면서 해임을 해버렸고, 또 파월 엄청나게 또 비난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이제 관세도 끝났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되고 있잖아요. 비체결되고 있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우려가 생기면서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 경기 지표를 제가 매일매일 챙겨드리고 있지만 그 흐름이 뭐 잠정치다, 예비치다, 뭐 확정치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노동통계국 BLS라는 데서 항상 수정치를 발표를 해요. 근데 제가 2020년도 그랬고 그전도 그랬지만 그때는 괜찮았던 게 수정치가 갑자기 확 까내려가면서 이 수정치가 말도 안 되게 바뀐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신뢰가 사실 높진 않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럼 미국 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음모론도 있긴 한데, 어쨌든 5월 6월 달에 이 고용이 90%가 날아가면서 트럼프도 뭐 일받고 시장도 놀랐는데, 예전도 있었던 일이야.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사실 아니고요. 트럼프가 통계국장 해임했는데 결국은 사실 고용이 안 좋으니까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트럼프가 바라는 흐름으로 좀 가는 게 있어. 그 사실 해임은 했지만 이게 누가 꾸민 음모론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파월을 또 맹비난한 거죠. 야, 봐, 지금 고용이 저런 꼬라지가 저래 돼 있는데 네가 금리 안 내리고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책임 전가.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저는 좀 안 좋게 보는 것도 많은데, 이 파월 네가 금리를 미리 안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망가지는 거야 하면서 책임 전가할 기회를 엄청 크게 잡고 있는 거죠. 뭐 트럼프한테는 뭐 맹비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그렇게 된 흐름이 이게 좀 수정치 나오는 것들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근데 그러면서 일단 고용에 대한 쇼크는 시장이 좀 받고 있다. 작년 8월도 좀 그랬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률이라서 그래요. 작년 8월에 기억나시죠? 샵률. 우리 실업률이 4.3, 4.4 넘어가면 뭐 안 된다 이러면서 엄청 떨어졌던, 그때 복합적으로 나왔지만 그때도 고용지표 때문에 떨어졌던 면이 있습니다. 잠깐 그림 보여드리면 8월 달마다 장이 좀 안 좋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쭉 땡겨 모르겠지만 근래는 좀 그랬어요. 요때인데 이때 트럼프 총 맞고 약간 지표가 안 좋았지만 샵 놀랐던 부분도 있고, 그때는 이제 엔캐리 자금 그때 일본에서 금리를 올려버렸거든요. 미국 금리랑 차이가 줄어들면서 빅테크 실적 관련해서 딱 뚜디면서 주가 많이 빠졌던 8월 달에 급락을 만들었을 때 고용지표 샵률이 영향을 줬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올라갔어요. 그 뒤에 올라가는 부분이 또 금리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이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조정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건 있잖아요. 자, 8월 1일까지 관세가 끝났어. 그 이제 8월 1일까지 타코타코 물러나다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 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10%가 아니라 트럼프가 15%를 마지노선하면서 15%로 또 올려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15% 올린다는 거는 미국 서민들이 비싸게 사야 되는 거고, 그 가격을 전가 못하면 기업들이 부담을 안아야 되고, 그런 점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또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7개국이 타결이 됐습니다. 막판에 일본이 갑자기 5,500억 불에다가 뭐 자기 에너지도 사실 저 어디죠? 저기 동토에도 하는 거는 엄청 오래 걸릴 건데 다 믿을 건 없어요. 그다음 그 뒤 이유도 뭐 6천억 불 그러고 뭐 7,500불 그러고, 우리나라까지 말려 들어가서 뭐 우리나라 3,500불, 1,000억 불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수천억 불짜리 트럼프를 위해서 한 그 트럼프 계산법이 문서화된 게 없어요.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문서화된 게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주 큰 치적을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공국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큰 숫자 노름이라고 보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도 땡기고 트럼프 파워는 떨쳤지만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은 계속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어쨌든 이런 흐름이 미국 경기에 영향을 준다 보고 넘어가시고, 그 남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관세가 사실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대만, 호주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국의 중요한 그 수출 그 대상국들입니까? 그 지금 35% 때린다. 인도 25%, 멕시코 90일 유예. 그 중국은 될 것 같은데, 중국은 될 것 같은데 아직 트럼프가 90일 유예 결정은 안 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근래 또 러시아 올라오면서 해강문을 띄우니 전술핵이 어떠니 유가를 봐야 되니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조금은 불확실성 주고 있고, 다행히 요도 이제 관세도 8월 7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일주일 유예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중에서 또 관세 협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있겠죠. 저는 또 탁구되면서 좀 될 수 있는 나라 몇 개 더 붙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은 고용도 관세 때문에 보니까 안 좋은데, 쇼크인데, 실제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관세를 높기 때문에 미국 경기 걱정되는데 하고 있겠지만, 미 타결될 수 있을 때 나라별로 이런 품목을 다 적으면서 막 걱정들을 키우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번에 보니까 워렌 버핏도 역대적으로 현금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 여러 가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을 때마다 이거 땡겨쓰고 저거 땡겨쓰고 불안한 거 다 땡겨쓰지만, 이 조정은 단기 조정이지 막 또 공포놀이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적어놓기는 했지만 한번 보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미국이 떨어지는 거는 고용 쇼크다.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연착륙이 아니라 더 급하게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흐름, 관세에 대한 그런 경기가 맞물리면서 미국 경기 우려감이 살아서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다. 그 사실은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트럼프 때문에 좀 무리해서 오른 것도 사실 있어요. 어쩌면 지금 2월 달에 떨어졌던 거는 미국의 AI가 뭐 돈으로 막 때려 박았는데 중국 딥시크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우리나라 너무 돈 쓰는 거 아니야 했는데 관세 텐트넘 되고, 그래도 트럼프 흐름이 파워가 있고 미국 AI가 엔비디아나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15,000짜리가 21,500까지 땡겼던 거잖아요.
4개월 내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또 핑계를 대면서 8월 조정을 만들고 있다. 자연스러운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경기나 다 보지만 관세도 보지만 AI 빅뱅 시대가 가장 큰 성장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 거기에서 물론 엔비디아 1등이었고 MS도 비용 줄이면서 괜찮았고 대신에 다른 것들과 차별화됐던 이런 흐름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지더라도 얘들이 여전히 기준이 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AI 기준. 정신은 여전히 쏠림이고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좋게 보는 건 뭐냐면 그동안 파월이 단단하게 금리를 안 내려줬다 했어. 크리스 볼러라든지 보호만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좀 먹히고 있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작년 파월도 그랬고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맹비난 안 해도 파월이 금리를 왜 안 내렸죠? 물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페드가 가장 봐야 될 부분은 물가 플러스 경기를 봐야 돼. 자, 경기 고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물가는 아직까지 봐야 된다 그래. 아직 관세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고용이 견제하다 맨날 말해오다가 고용이 쇼크를 받으면 파월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그림 보여드리면 페드 와치 맨날 보잖아요. 페드 와치에서 9월 17일입니다. 이제 9월 17일 날 금리를 내릴 확률이 어제인가 제가 30%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지난주에 30%에서 80%로 급증을 했습니다. 자, 미국 경기 안 좋은데 빨리 금리 내려야지 하면서 페드 와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급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 때문에 장이 빠지지만 그 뒤에 파월이 다시 금리를 내려줄 거야. 이 부분에 대한 든든함이 또 가지고 있는 파월이라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파월이 막 이렇게 급락을 하고 이렇게 약간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만들었다 그랬는데 쿠글라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사실 매파예요. 이분도 바이든 때 임명된 연준 의원인데 이분이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원래 1월까지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하도 뭐 지랄하죠. 매파는 특히 더 이제 입지가 더 줄어들죠. 이분이 약간 매파였거든요. 이분이 사퇴하게 되면 트럼프가 즉각적으로 연준 의원이 새로 임명을 할 겁니다. 임명하면 당연히 자기한테 맞는 비둘기파를 임명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파월도 압박받고 있지만 FOMC 흐름도 서서히 비둘기파로 가는 흐름들이 사실 있죠. 그다음 월러랑 보호만이 제가 뭐 딸랑이다 하고 약간 트럼프 측근이라는 말씀도 그래 드리긴 했지만 이 명망 있는 분들의 이 논리는 뭐냐면 야, 관세를 때리고 해봐야 일시적이야. 물가도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경기 안 좋고 있는 우리나라 미국 경기를 위해서 통화를 자꾸 내리라 했잖아. 금리를 내리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의 설득력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 때문에 미국이 떨어지더라도 밑에서는 또 받칠 수 있는, 물론 떨어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올릴 수 있는 아주 근거가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8월 21일 공식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중간에 시장 막 치고받고 하겠지만 8월 21일 잭슨홀 미팅에서 공식적으로 파월이나 흐름들 나올 수 있고요. 9월 17일까지 가면은 FOMC가 있습니다. 아직 8월 달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방금 얘기했지만 시장 반응은 경기 우려로 떨어지지만 파월 풋과 금리를 기대하면서 조정장이 떨어지고 출렁거리면서 그 뒤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제가 배센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 드렸던 8월 있죠. 8월도 똑같습니다. 한번 우리 흐름을 보는 거죠. 자, 24년 8월에 제가 그린 서클로 해놨던 게 한 10% 정도 이상 떨어졌는데 요때도 이제 샵룰 고용 꺾인다 미국 경기 큰일 났다 하다가 엔케리까지 우장창 그때 블랙 먼데이 맞고 급등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이 금리에 대한 기대가 살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23년 7월 달에 에코플 2차전지 다 팔고 이제 8월 9월에 뭐냐면 요거는 옐런 누님, 재무부 장관이었던 옐런 누님이 부채 한도 조정이 끝난 이후에 단기채 발행 막 하면서 그때 금리가 엄청 급등을 했거든요. 이 금리를 좀 봐야 되는데 금리가 이때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금리를 급등을 하면서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무 배센터를 좀 봐야 되고 TJ 잔고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도 사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을 많이 끌어내렸어요. 요때는 금리가 오르면서 정시가 안 좋았고 요때는 금리가 좀 빠지면서 안 좋았는데 좀 다른 케이스지만 요번은 사실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금리 흐름과 경기를 같이 보면서 좀 복합적으로 8월에 조정을 좀 봐야 됩니다. 23년하고 24년의 흐름이 좀 짬뽕된 흐름을 저는 보고 있어요. 어렵죠. 쉽진 않은데 시장에 나오는 반응만 저는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3년 8월도 그랬지만 그때 8월, 9월, 10월 좀 빠지고 11, 12월 달에 급등을 했던 그런 하반기는 봤고
작년 같은 케이스도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 풋이 살면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짬뽕해서 제가 시장을 조정 이후에 반등되는 아주 긍정적인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인 사이클에 대한 흐름입니다. 벌써 20분이네. 자, 여기에서 일단 다음 주 나올 흐름들은 지표는 별로 중요한 게 없지만 큰 흐름상 지금 나오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든지 노보노 볼 거 없고 일라릴리 볼 거 있죠. 그 TSMC까지 보시면 되고, 자, 지수나 관련은 AMD 같은 정도 보면 되겠네요. 다음 주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다음 주에 우리 실적 한류 화장품 실적 발표 있습니다. 8월 6일 8월 9일 되게 중요하니까 보고, 8월 6일 날은 하이브나 SN 같은 엔터 실적도 있어요. 그 사실 엔터가 지금 우리나라가 미리 빠졌잖아요. 뭐 캐덴 그래서 뭐 K-팝 그 데모는 흔들서 정말 난리 나고, 이제 한류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개인들이든 기관들 팔면서 엔터들이 안 좋았던 부분인데, 올해 저는 엔터들의 기회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다음 주에 실적 한류하고 엔터 관련을 좀 많이 봐주시고요. 자, 우리나라는 뭐 제가 중구본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지금 정책과 쌓아야 되는 부분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휴가를 잠깐 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 우려입니다. 글로벌 쪽으로는 감세를 하고 규제를 풀어주고 정시를 부양하는 게 공이 다 하고 있어요. 공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1년차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크게 되고 우리나라 지수 올렸던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저는 8알이라 봐요. 정책이 8알인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뭐냐, 정치에 대한 실망감, 역시 안 그렇구만, 뭐 그렇게 볼 필요 없지만 그렇게 대한 흐름들, 15억이면 미리 팔아야 되지,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천 특위를 하고 8월 달에는 열심히 아마 정치, 정책, 투자자끼리 투닥거리는 싸우는 과정이 나오리라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끊었지만 지금 혹시나 여기가 3050이에요. 3050인데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8월 달에 대해서는 2900까지도 봐야 된다 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3000요 초반은 뭐냐면 코스피 PBR 100 기준이에요. PBR 100 기준에 어차피 3300 신고가 못 갔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흐름과 등락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봤던 하반기의 실적주, 우리나라 수출 증가를 땡길 수 있는 성장 실적주로 봐야 되는데, 정책 흐름 출렁거리겠지만 그 사이에서 종목별로는 성장 실적주를 고르는 그런 좋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액션 플랜 말씀드렸으니까 좀 열심히 좀 관심 가지시고 소소한 힘들 좀 보태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하반기에 제가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 정책들을 보는 외국인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쨌든 7월 달에 엄청나게 크게 사다가 지금 레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감세에서 정세로 간다 하더라도 계속 가고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름을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외국인 수급이 3정 기준이겠지만 어디로 좀 들어가고 흐름되는 걸 계속 제가 챙기겠습니다. 잠깐 단기적으로 삐걱대는 거야. 단기 조정을 보세요. 자, 8월 달에 조정을 예상을 좀 해볼 때 아까 얘기 드렸던 한 10% 정도 보면 미국도 21,000에서 19,000 정도, 19,000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에서 물론 강한 종목을 소팅을 하겠지만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오히려 연준의 흐름들이 바뀌는 흐름들이 8월 21일까지 봐야 되고요. 고용지표 때문에. 실적을 볼 수 있는 거는 8월 27일 날 엔비디아 실적도 있습니다. 자, 파월 풋을 기대하면서 조정이 되더라도 단기 흐름대로 단기 조정을 보자. 뭐 변수는 있겠죠. 여전히 저는 에러건트하고 좀 지나친 이 트럼프의 정치든 대내적인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든 유가든 앱스타인, 뭐 중동, 반 트럼프 여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정책도 쓰고 있던데 여전히 트럼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아, 참, 그리고 중요하게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중국을 제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중국이 8월 달에 지금 미중 관계가 물론 90일 결정은 안 났지만 결정을 내려다보고 미국 흐름으로서는 11월까지 10월까지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간다 저는 봐요. 이 부분이 갑자기 변화 줬기 때문에 내년 중간 선거를 대한 준비 과정이라 저는 보고요. 홍콩도 지금 신고가 나다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출렁거리고 있는데 얘들도 지금 봤을 때는 재정정책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위안화를 올리기 위해서 미중 간의 어떤 딜룸은 봐야 되겠지만 내수를 키우고 특히 첨단 제조의 적극적인 부분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화권 정시장도 봐야 되겠지만 로봇이라든지 AI나 반도체 같은 것들은
계속 연계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홍콩은 요즘 나쁘지 않게 봐요. 나쁘지 않게 봅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코스피 3030 정도 단기로 끊어놓고 있지만 출렁거리게 되면 한 2900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물론 이거는 단정 지을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종목 괜찮은 건 덜 빠질 거고 지수가 출렁거리더라도 포트 잘 꾸리면 대비할 수 있고, 우리 떨어지게 되면 현금 갖고 있는 부분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질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준은 뭐죠? 외국인 플러스 삼성전자 3전을 통해서 코스피를 또 만들고 걔들 파생이든 우리나라 지수를 컨트롤할 거예요. 갖고 있는 분은 팔 필요 없지만 삼전이 가장 이번에 살 때 3조 4조를 샀어요. 7월 달에 제일 많이 샀던 애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쪽으로 선택 집중하면서 뭐 떨어지게 되면 또 6만 원 중반까지 빠질 수 있겠죠. 갖고 있는 분도 홀딩하지만 새로 들어올 분이 좋은 기회로 외국인과 함께 3전 기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HBM 좋아지고 파운드리 스마트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자, 파월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당장에 미국이 경기 우려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서서히 흐름 자체가 보시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죠. 그렇게 좀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8월달 단기 조정되고 개인 출렁거리겠지만 이 알트오젠 같이 빅이슈 가지고 있는 특히 플랫폼 바이오, 우리 대장, 부대장 같은 이런 빅바이오들이 결국은 8월달 실적 시점 끝나면서 10월달 S&P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들이 분명히 살 수 있다. 특화돼서 대응급 위주 차별화될 때 우리 기준의 빅바이오들이 꼭 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엔터나 로봇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다음 주 실적과 함께 수급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실적 한류 화장품 요거 써놨던 이 관련들은 계속 대장주 소팅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거기에서 우리 시장 내 보는 조방원이라든지 전력 같은 것도 종목별로 제가 챙겨보겠지만 뭐 바로 사실 꺾일 건 별로 없어요. 지수로 봤을 때는 출렁거릴 때는 이 특화돼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저는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8월달 조정을 겁내지 말라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앞에 제가 정세, 그다음 감세, 약간 우리나라 다르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 특히 정책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결국은 조정장의 중요한 건 뭐죠? 제가 특히 보고 어닝 밸류 빅스고 보는 것처럼 실적이 제일 중요해요.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 요번에 이랬던 저 올랐던 부분은 결국은 실적이 좋고 성장이 좋던 종목으로 몰렸던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도 실적과 특히 빅수급으로 하는 수급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계속 집중하시는 게 8월 달에 제일 중요해요. 우리 기준은 여전히 실적 한류, 빅바이오 빅이슈, 로보테마 수급, 3종과 지수 ETF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20%는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활용을 잘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괜찮은 건 더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불안함이 올랐을 때 현금을 좀 더 활용을 더해서 확보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장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이제. 자, 어차피 8월은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가세요. 어차피 조정도 미리 준비를 좀 했고 지금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기 조정은 더 올라가기 위한 아주 건전한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가를 가요. 이제 8월 달은 항상 제가 23, 24년도 말씀드렸지만 한 10% 내 정도 조정 받을 때 얘들도 휴가를 갑니다. 우리도 사실 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현금도 들고 있고 시장을 보시면서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금리 인하와 함께 이 베센터가 만드는 그런 빅피처를 저는 봐요. 내년 11월까지의 그런 빅피처 조정되면 미국도 돈 푸는 금리 인하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미국은 이 버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버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트럼프 베센터의 파워들이 아만 이랬던 저랬던 조정 이후에는 또 미국 흐름도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미국도 빠지게 되면 살 수 있는 타이밍도 다시 보고 있거든요. 자, 주도주 선별, 현금 비중은 저가 매수를 하든 일부러 제가 뭐 매매를 활용해서 위에서 더 팔든 제가 판단을 해볼게요. 자, 다음 주 엔터 화장품 실적 나오는 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보여드릴 그림이 오늘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이 책도 많이 보셨겠지만 부자 아빠, 부자 아빠는 큰 책을 쓰신 일본의 되게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말을 할 때 우리 어떤 다 돈을 벌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네 가지로 구별했어요. 4분면은 뭐냐면 저도 그랬고 지금 그렇지 않지만 월급 생활자,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을 하는 인플로이, 근로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어요.
뭐 대기업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일 수도 있지만 이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이 사업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뭐 빅테크든 우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그런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영업자예요. 우리나라 케이스는 지금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요식업이나 이쪽을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어쨌든 본인 혼자 하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를 말할 때 이분은 요 두 개가 짬뽕된 흐름들이 자영업자 셀프 인플루에를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네 번째는 뭐냐면 투자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월급 생활자 하면서 이렇게 투잡으로 투자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제 전업으로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사업하는 분들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업직으로서 프리랜서처럼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투자라는 거는 현재까지는 근로소득만 해서 먹고 사는 수십 년간 우리나라 인본주의에 특히 더 중요한 흐름들에서 우리나라 앞으로 봤을 때 투자 위에서 자영업자, 기업을 차리든지 물론 벤처도 있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점점 인구 구조상 우리 사회 구조상 힘들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50대 넘어서 막 지금 은퇴하는 분이 많이 나오시는데 예전처럼 식당 차린 분 없으세요.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드리는 부분에서 막 이렇게 어그로 끌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투자를 배우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이 투자의 시대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단타치고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약간 자제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스피드하기 때문에 그래도 빅스급을 따라가고 이 사이클에 대한 건전한 사이클을 만드는 잘 타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 투자는 앞으로 아마 필수가 될 겁니다. 점점 필수가 될 거예요. 지금 30대시든 60대시든 이런 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뭐 저는 10년 그 대기를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를 꼭 좀 같이 저랑 보시면서 이 필수적인 투자에서 제대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이든 삶이든 기업이든 투자든 극차별화는 계속됩니다. 물론 단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 예탁금이 70조 걸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70조 넘어가면 저는 내년까지 좋게 봐요. 어차피 우리나라 그 이재명 정부가 1년차 가장 강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특히 6월 달까지는 더 강하게 보는데 이때까지는 정말 최대한 특히 올 하반기에 최대한 수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동산 줄이고 조금만 주식 넘어와라. 조금만 주식 넘어오면 70대 5%에 늘으면서 주식이 정말 큰 흐름 볼 수 있다. 예단까지 보면서 하반기 수익 극대화를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8월 달의 조정은 조금 편하게 보세요. 좀 편하게 보시면서 이 자연스러운 가운데 사이클을 잘 타는 그런 과정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정리하시고 내일 또 같이 파이팅 하시죠.